내 손은 여전히 렌즈를 기억한다. 영화 촬영장을 누비던 카메라, 배우의 눈빛을 완벽하게 담아내던 그 순간의 긴장감. 슬레이트가 울리고 감독이 액션을 외치기 직전 내가 카메라 뒤에서 느끼던 그 전율.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며 줌을 당기고 순간을 포착하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30년 넘게 영화판을 누비며 촬영 감독으로 살면서 카메라는 나에게 단순한 촬영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기록하는 언어 그 자체였다. 태식 씨, 오늘 촬영 최고였어요. 크랭크업 후엔 감독들이 악수를 청했다. 덕분에 영화가 더 빛났어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밤을 새워 촬영 콘티를 짜고 리허설 때마다 앵글을 조절하던 모든 순간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하루는 어떤가? 아침 8시에 작은 아파트의 형광등을 켜고 오후 3시엔 거실 스탠드를 켠다. 밤 10시엔 침실 조명을 끈다. 켜고 끄는 행위는 똑같은데 그 안에 담을 이야기가 없다. 촬영장도 없고 배우도 없고 크레딧에 오를 내 이름도 없다. 그저 혼자 앉아 TV를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잠이 올 때까지 천장을 응시할 뿐이다. 아내와는 5년 전에 헤어졌다. 해외 로케이션 촬영이 잦았던 나를 아내는 가족보다 카메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부인할 수 없는 말이다. 솔직히 나는 촬영에 중독되어 있었으니까. 세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에도 나는 부산 촬영장에 있었다. 새바지 생일에도 결혼기념일에도. 영화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게 내 변명이었다. 아내는 참다 결국 떠났다. 당신한테 가족은 없어요. 촬영장만 있지. 외동딸 세봄이는 영화사 제작팀에서 일한다. 어쩌면 내 피를 물려받았는지도 모른다. 영화에 대한 열정 말이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었다. 세봄이도 늘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통화할까 말까다. 아빠 잘 지내? 응, 잘 지내지. 거짓말이다.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 냉장고엔 김치와 계란밖에 없고 설거지는 며칠째 밀려있고 세탁기는 돌릴 용기조차 나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해 침대에 누워있는 날이 많다. 은퇴하고 나서 몇 번 일자리를 알아봤다. 독립영화 촬영 보조도 해보고 광고 촬영 스태프 면접도 봤다. 하지만 나이가 이 한마디 앞에서 번번이 문이 닫혔다. 한 번은 젊은 감독이 대놓고 말했다. 요즘은 다 디지털이에요. 레드 카메라, 알렉사 미니 다룰 줄 아세요? 물론 안다. 배워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배우겠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젊은 친구들은 나를 필름 시대에 갇힌 꼰대로 봤다. 촬영장에서 좀 더 가까이 당겨서라고 하면 감독님, 지금 초점거리 35인데요. 수치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받아쳤다. 나 역시 그들을 영화의 본질도 모르는 기계쟁이쯤으로 여겼다. 촬영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이야. 배우의 감정을 담아야 한다고. 그러면 그들은 고개를 저었다. 요즘은 데이터가 다 해요. 결국 집에 틀어박히고 말았다. 예전 동료들 연락처를 하나씩 지워나갔다. 부끄러웠다. 충무로 촬영 감독 윤태식이었던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게. 그러던 어느 오후 오래된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고미라. 20년 전 함께 영화를 찍었던 카메라 기사다. 당시엔 내가 촬영 감독이고 미라가 보조였는데 지금은 미라도 은퇴해서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고 들었다. 태식 씨 나야. 요즘 뭐 해? 그냥 쉬고 있지. 그럴 줄 알았어. 있잖아. 요즘 시니어 콘텐츠 창업 랩이라고 있더라. 뭐?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카메라랑 장비 체험도 하고 거기다 수당까지 준대. 참여만 해도 하루 3만 원이래. 수당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요즘 국민연금만으론 생활비가 빠듯하다. 근데 진짜 배울 게 많다던데. 요즘 1인 미디어 시대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할 수 있대. 태식 씨 경력이면 금방 배우지 않겠어? 잠시 망설여졌다. 유튜브? 나 같은 사람이?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열망이 꿈틀거렸다. 아직 내 감각이 녹슬진 않았을 텐데. 카메라 다루는 건 여전히 내가 제일 잘하잖아. 영화든 뮤직비디오든 촬영은 수련이니까. 전화기를 꽉 쥐고 말했다. 주소 좀 보내줘. 오케이. 다음 주 월요일 10시야. 딱 맞을 거야, 태식 씨. 우리 같은 사람들 많이 온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석양빛이 아파트 유리창에 반사되어 거실을 물들였다. 마치 영화의 매직아워 같았다. 오랜만이다, 이 느낌. 마음속에 뭔가 켜지는 기분. 작은 불씨 같은 기대감. 서랍을 열어 오래전 촬영장에서 쓰던 장갑을 꺼냈다. 검은색 가죽 장갑. 손가락 부분이 닳아서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손에 딱 맞는다. 이 장갑을 끼고 얼마나 많은 카메라를 잡았던가. 얼마나 많은 순간을 담아냈던가. 다시 한번 렌즈를 들어볼까? 거울 앞에 섰다. 62세 남자가 거기 서 있었다. 흰머리가 섞이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향해 나 윤태식은 다시 걸음을 내디뎠다. 월요일 아침 9시 50분 시니어 콘텐츠 창업랩 앞에 도착했다. 건물 외관이 생각보다 깔끔하다. 유리문 너머로 LED 조명이 반짝이고 벽면엔 당신의 경험이 콘텐츠가 됩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붙어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윤태식 감독님이시죠? 와, 경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화 촬영 감독이셨다니. 배도영 PD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는 30대 중반쯤 돼 보인다. 목에 방송국 명찰까지 걸고 있었다. 저희가 바로 시니어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젝트 진행하는 팀이에요. 감독님 같은 분이 와주셔야 프로그램이 빛나죠. 빛난다. 그 말이 좋았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다. 실내를 둘러보니 마치 작은 촬영 스튜디오 같다. 녹음 부스에 카메라 삼각대, 링라이트, 심지어 크로마키 천까지 갖춰져 있다. 벽면에는 유명 유튜버들 사진이 걸려있고 월 수익 500만 원 달성 같은 문구가 보인다. 감탄이 절로 나왔다. 오, 요즘은 이런 장비로 하는구나. 배 PD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감독님, 오늘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일단 다 같이 실습 한번 해볼까요?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고 태도는 정중했다. 마치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대해줬다. 강의실엔 이미 7명의 시니어가 앉아있다. 전직 배우, 방송작가, 요리사, 여행 가이드. 다들 다시 뭔가 해보고 싶다는 눈빛을 하고 있다. 나와 비슷한 처지구나 싶었다. 은퇴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다가 이곳을 찾은 사람들.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데 모두들 어딘가 조심스러운 표정이다. 배 PD가 손뼉을 쳤다. 자, 오늘 첫 미션. 카메라 삼각대 조립 대회입니다. 제일 빨리 완성하시는 분께 소정의 상품 드려요. 삼각대 조립이라니. 내게는 식은 죽 먹기다. 상자를 열자 삼각대 다리, 헤드, 퀵 릴리즈 플레이트가 들어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30초 만에 삼각대를 완성하고 수평을 맞췄다. 주변 사람들이 아직 설명서를 읽고 있을 때였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역시 프로는 다르시네요. 감독님, 진짜 손이 빠르시다. 와, 30초요? 저는 아직 박수도 못 뜯었는데. 칭찬 세례가 쏟아진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정이었다. 가슴이 뛰었다. 배 PD가 환하게 웃으며 작은 상자를 건넸다. 1등 상품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상자를 열어보니 스마트폰 거치대가 들어있다. 이거 저희 센터 제작 상품이거든요. 원래 2만 원인데 오늘 참가 기념으로 특가 3,000원만 받아요. 성능 정말 좋아요. 3,000원. 커피 한 잔 갑시다. 게다가 상품이라니 안 사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그래요, 하나 살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계산했다. 배 PD가 영수증과 함께 명함을 건넸다. 감독님,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무료예요. 수업이 끝나고 간식 시간이 있었다. 커피와 샌드위치가 나왔다. 배 PD가 옆에 앉으며 물었다. 감독님, 어떠세요? 재미있으셨어요? 네, 오랜만에 카메라 장비 만지니까 좋네요. 그쵸? 감독님 같은 분은 여기서 금방 유명해지실 거예요. 영화 촬영 경력이 다르잖아요. 그날 저녁 배 PD한테서 문자가 왔다. 감독님 실력 정말 대단하셨어요. 다음 주엔 촬영 구도 세팅 수업이 있는데 꼭 오세요. 수당도 3만 원 드려요. 수당까지 준다니. 나쁘지 않았다. 일주일 뒤 두 번째 수업은 더 전문적이었다. 카메라 앵글 잡는 법, 조리개 조절하는 법, 구도 잡는 법.
완전히 내 세상이다. 다른 참가자들이 헤맬 때 나는 척척 해냈다. 감독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왔고 나는 자랑스럽게 가르쳐줬다. 오랜만이다. 이 기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 인정받는 기분. 수업이 끝나자 배 PD가 다가왔다. 감독님, 실력이 정말 출중하세요. 근데 집에서도 연습하셔야 더 늘어요. 그러면서 카탈로그를 펼쳤다. 개인 촬영 장비 세트인데요. 링라이트, 삼각대, 마이크 다 들어가서 5만 원이에요. 원래 20만 원짜리인데 센터 회원 특가예요. 5만 원.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그런데 배 PD가 덧붙였다. 집에서 연습하시면 다음 달부터 실전 촬영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럼 수당도 5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잠깐 망설였지만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싶어서 카드를 꺼냈다. 배 PD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감독님. 한 달쯤 지나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어느 날 배 PD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감독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예요. 개인 채널만으론 한계가 있거든요. 그는 태블릿으로 화려한 PPT를 보여줬다. 유튜브 채널 브랜딩 패키지요. 썸네일 제작, 로고, 디자인, 채널 아트, 오프닝 영상까지 다 포함이에요. 30만 원이면 돼요. 30만 원. 쉽지 않은 돈이다. 표정이 굳어지자 배 PD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감독님, 이건 투자예요. 요즘 유튜브 잘 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우습거든요. 감독님 경력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영화 촬영 노하우 콘텐츠 얼마나 귀한데요? 그 말이 솔깃했다. 내 경력이 돈이 될 수 있다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근데 이번 주까지만 이 가격이에요. 다음 주엔 50만 원으로 올라요. 시간 제한까지 걸렸다. 마음이 급해졌다. 고개를 끄덕였다. 칭찬은 조명처럼 따뜻하고 망설임은 그림자처럼 길어진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그 빛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른다. 인정받고 싶었으니까.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 2달쯤 지났을 때 배 PD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감독님, 이제 개인 채널 말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예요. 시니어 브랜드 미디어 그룹으로 가시는 거죠. 그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화려한 PPT의 수익 구조도가 펼쳐졌다. 그래프는 우상향이었고 숫자들은 눈부셨다. 초기 운영비 300만 원, 월 관리비 40만 원이면 끝이에요. 감독님 경력이면 6개월 안에 본전 뽑으시고도 남아요. 3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다. 손에 땀이 났다. 그런데 배 PD의 다음 말이 마음을 흔들었다. 감독님, 이건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게 영화 기술을 남기는 일이에요. 감독님 같은 분의 노하우가 콘텐츠로 남는 거잖아요. 충무로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기술 전수, 충무로의 역사. 그 말들이 가슴에 와닿았다. 평생 카메라 뒤에서 살았던 내가 마지막으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생각해 볼게요. 목소리가 떨렸다. 물론이죠. 근데 이번 달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다음 달엔 모집 안 하거든요. 인원 제한이 있어서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다. 창고에 쌓여있는 오래된 촬영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다. 16 카메라, 오래된 렌즈들, 필터 세트. 다 합치면 200만 원은 될 것 같다.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야 할까? 세봄이한테 말하면 반대할 게 뻔하다. 아빠, 그런 거 사기야 할 게 빤히 보인다. 요즘 세봄이는 노인 대상 사기에 민감하다. 지난달에도 친구 아버지가 투자 사기 당했다고 화를 냈었다. 그래서 말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장비를 팔았다. 중고 거래 앱에 올렸더니 금방 팔렸다. 30년을 함께한 장비들이 낯선 사람 손에 넘어가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옛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렸다.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직원이 물었다. 사업 자금이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유튜브도 사업이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배 PD가 활짝 웃었다. 감독님 축하드려요.
이건 투자라기보다 복귀예요. 진짜 복귀. 복귀. 그 단어가 좋았다. 다시 촬영 현장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하지만 분위기는 금방 달라졌다. 일주일 뒤 내가 찍은 영상을 검토하던 배 PD가 고개를 저었다. 감독님, 이건 좀 감정선이 약한데요? 요즘 트렌드랑 안 맞아요. 감정선이요? 저는 30년간 영화를 아니에요, 감독님. 영화랑 유튜브는 달라요. 지금은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요. 이대로는 채널에 못 올려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다시 찍으셔야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압박이 시작됐다. 월 관리비 납부가 이틀 늦었을 뿐인데 전화가 왔다. 감독님, 이러시면 안 돼요. 채널 폐기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투자한 거 다 날리시게요? 나는 급하게 카드를 긁었다. 연체 이자까지 붙어서 5만 원이 더 나갔다. 또 한 달이 지나자 추가 장비 업그레이드 필요하다며 50만 원을 더 요구했다. 요즘 4K 화질 아니면 조회수 안 나와요. 감독님, 이건 필수예요. 나는 또 카드를 꺼냈다.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문자가 왔다. 어느 날 세봄이가 깜짝 방문했다. 거실 한쪽에 미개봉 촬영 장비와 홍보 패키지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아빠, 이게 뭐야? 세봄이의 얼굴이 굳었다. 박스를 하나 열어보더니 표정이 일그러졌다. 아빠, 이거 뉴스에 나오는 SNS 투자 사기 아니야? 아니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배 PD님은 진짜 방송인이야. 방송국 명찰도 있었고 스튜디오도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고. 아빠, 그런 거 다 가짜로 만들 수 있어. 명찰이고 뭐고 다 인터넷에서 사는 거야. 요즘 수법이 그래. 시니어들 경력 이용해서 자존심 건드리는 거라고. 넌 몰라. 목소리가 커졌다. 나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 다시 카메라를 들 수 있는,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목이 메었다. 세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빠, 카메라는 아빠 안에 있는 거지 저 장비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 아빠가 찍었던 영화들, 그게 진짜 아빠 실력이야. 누가 뭐래도. 눈물이 났다. 62년을 살면서 딸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봤다. 환불 조항 없다. 수익 보장 없다. 책임 면책 조항만 빼곡하다. 본 계약은 교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것이며 수익 발생을 보장하지 않음. 환불은 계약 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불가. 눈앞이 캄캄했다. 어떻게 이런 걸 못 봤을까? 아니, 보고도 무시했던 건가?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에,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갈망에. 세봄이가 거실 불을 켰다. 아빠, 자자. 내일 같이 경찰서 가자. 혼자 감추면 또 다른 피해자 생겨. 그래야겠지. 어둠보다 더 깊은 침묵이 거실에 내려앉았다. 미개봉 장비 박스들이 어둠 속에서 묵묵히 나를 바라봤다. 300만 원짜리 거짓말들이었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카메라 없이, 장비 없이 그저 빈손으로. 며칠 뒤 아침 세봄이가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아빠, 이것 봐. 손에 든 태블릿 화면을 내 앞에 들이댔다. 뉴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시니어 콘텐츠 창업 사기단 검거. 피해액 12억 원 추정.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다. 경찰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유튜브 창업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한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주범 배모 35씨는 방송국 PD를 사칭하며 배도영. 그 이름이 거기 있었다. 아빠, 저 사람 맞지? 세봄이가 손가락으로 화면 속 사진을 가리켰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그 윤곽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환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리던 그 사람. 감독님, 이건 투자예요 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입술이 굳었다. 그 사람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에서 건전지가 튕겨나갔다. 세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아빠, 신고하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혼자 감추면 안 돼. 다시 같은 피해가 생긴다고. 알아.
목소리가 잠겼다. 알긴 아는데 세봄아. 창피해서 어떡해? 창피한 게 뭐가 있어?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사기꾼이 나쁜 거지. 그날 오후 세봄이와 함께 경찰서로 갔다.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몇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모두 나와 비슷한 연배였다. 신고 접수를 기다리며 옆자리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혹시 시니어 콘텐츠 창업랩 때문에 오셨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요. 전 요리 유튜버 한다고 500만 원 넣었어요. 뒤쪽에서 중년 남자가 말을 보탰다. 저는 전직 성우예요. 목소리가 좋다고 추켜 세우더니 800만 원을 뜯어갔어요. 한 명, 두 명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전직 배우, 방송작가, 사진작가.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일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누구든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었다는 것. 인정받고 싶었다는 것. 감독님도 영화 쪽이세요? 성우였던 분이 물었다. 네, 촬영 감독이었습니다. 아, 그럼 저보다 더 당하셨겠네요. 쟤들이 경력 있는 사람한테 더 들러붙거든요. 조사실로 들어갔다. 형사가 계약서와 영수증들을 살펴봤다. 피해 금액이 총 얼마나 되시나요? 300만 원 정도입니다. 초기 운영비랑 월 관리비.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수법이 교묘해요.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 점점 금액을 올리거든요. 감독님처럼 경력 있는 분들은 자존심을 건드려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요. 제가 바보 같았죠?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프로예요.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어요. 은퇴 후 상실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 경제적 필요. 그걸 다 이용하는 거죠. 조사를 마치고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다. 세봄이가 내 팔짱을 꼈다. 아빠 잘했어. 신고한 거. 근데 세봄아,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세봄이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모르겠어, 아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맞는 말이었다. 경찰서를 나서는데 성우였던 분이 뒤따라왔다. 감독님, 우리 연락처 좀 주고받아요. 서로 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시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봄이가 물었다. 아빠, 배고프지? 뭐 먹을래? 글쎄, 입맛이 없네. 그래도 먹어야지. 오늘 하루 고생했잖아. 그날 밤 뉴스를 봤다.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다. 이들은 시니어들의 경력과 자존심을 이용해 신뢰를 얻은 뒤 단계적으로 금액을 올려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피해자만 120명, 피해액은 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20명. 나만 당한 게 아니었다. 그 사실이 위안이 되면서도 동시에 씁쓸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핸드폰이 울렸다. 고미라였다. 태식 씨 뉴스 봤어. 괜찮아? 응. 괜찮아. 미안해. 내가 소개해줬는데. 아냐, 미라 씨 잘못 아니야. 나도 당했잖아. 전화를 끊고 거실을 둘러봤다. 미개봉 장비 박스들이 여전히 쌓여 있다. 내일은 저것들을 정리해야겠다. 환불은 안 되겠지만 중고로라도 팔아야지. 창밖을 보니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영화 촬영할 때 좋아했던 빛이다. 문샷문샤트. 달빛만으로 찍는 장면. 나는 깨달았다. 그들이 판 건 장비가 아니었다. 기대감이었다. 깨어났다. 다시 빛나고 싶다는, 다시 인정받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었다. 빛은 언제나 무대 위에만 비추는 게 아니라 때론 그리움 위에도 내려앉는다는 걸. 그리고 그 그리움이 때로는 함정이 된다는 걸. 몇 달이 지났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봄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오늘 시간 있어? 같이 갈 데가 있는데. 어디? 오면 알아. 2시까지 준비하고 있어. 세봄이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낯익은 건물이었다. 시니어 콘텐츠 창업랩이 있던 그 건물. 가슴이 철렁했다. 세봄아, 여긴 왜? 걱정 마. 다른 데야. 건물 입구에 새 간판이 걸려 있었다. 시니어 미디어 아카데미 마이너스 리뉴얼 오픈.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간판만 바뀌었구나.
응, 근데 아빠, 이번엔 진짜야. 세봄이가 설명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야. 완전 무료고 강사들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래. 내가 알아봤어. 그래도 나는 아빠 한 번만 봐. 이번엔 내가 같이 갈게. 3층으로 올라가니 강의실이 보였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화려한 현수막 대신 소박한 안내판이 있었고 고가 장비 대신 기본적인 촬영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윤태식 감독님이시죠?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저는 이 프로그램 담당하는 김서연이에요. 따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영화 촬영 감독하셨다고. 네, 그랬습니다. 와, 영광이에요.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께 기본적인 촬영만 가르치는데 감독님 같은 분이 계시면 다들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칭찬이지만 예전처럼 과하지 않았다. 진심이 느껴졌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열댓 명의 시니어가 앉아 있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일상 촬영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손주들 모습 예쁘게 남기는 것부터 시작해요. 수업은 단순했다. 빛을 어디서 받을지, 어떤 각도로 찍을지, 기본 중에 기본이었다. 그런데 수강생들 눈빛이 진지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손주 얼굴이 너무 어둡게 나오는데요?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려보세요. 자연광이 제일 좋아요. 나도 모르게 옆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었다. 여기 조금만 돌려보세요. 그래요, 그렇게. 어머, 진짜 밝게 나오네. 고맙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김서연 강사가 다가왔다. 감독님,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참여하실래요? 무료 프로그램이고 딱히 부담 없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집에 돌아와 며칠을 고민했다. 또 속는 거 아닐까? 그런데 세봄이 말이 맞았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지되어 있었고 수강료는 정말 무료였다. 판매하는 것도 없었다. 다음 주 화요일 나는 다시 그곳을 찾았다. 이번엔 혼자서. 오셨네요, 감독님. 김서연이 반갑게 맞았다. 오늘은 영상 편집 기초예요. 근데 감독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사실 제가 촬영은 잘 모르거든요. 편집만 해왔어서. 다음 달부터 촬영 기초반 개설하는데 감독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재능기부 형식으로요. 재능기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나누는 것.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감독님 경력이면 충분하죠. 그리고 어르신들도 동년배한테 배우는 게 더 편하시거든요. 한 달 뒤 나는 복지관 강의실에 서 있었다. 세봄이가 도와줘서 간단한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손주 촬영 잘하는 법, 여행 영상 예쁘게 찍기, 추억 영상 만들기.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촬영 감독을 했던 윤태식입니다. 10명 남짓한 수강생이 박수를 쳤다. 과하지 않은 따뜻한 박수였다. 오늘은 빛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빛은 방향을 잘 잡아야 해요.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돼요. 그 말을 하면서 깨달았다. 나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되었고 실망해서 너무 멀리 물러났었다.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찾았다. 수강생 중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젊을 때 어떤 영화 찍으셨어요? 여러 영화 찍었죠.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여러분 손주들 얼굴이 더 빛나게 하는 게 제 일이에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좋았다. 억지로 만들어낸 칭찬이 아니라 진짜 고마움에서 나온 웃음. 수업이 끝나고 세봄이한테서 문자가 왔다. 아빠, 오늘 수업 어땠어? 좋았어. 진짜로. 다행이다. 저녁 같이 먹을까? 그래, 오늘은 내가 살게. 강의실을 나서는데 김서연이 불렀다. 감독님, 다음 달에 시니어 영상제 있어요. 수강생들 작품 상영하는 건데 심사위원 해주실 수 있어요? 영상제요? 네, 작은 행사예요. 그냥 서로 격려하는 자리죠. 영상제. 레드카펫도 없고 유명 배우도 없겠지.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찍은 영상을 보여주는 자리. 그런데 가슴이 뛰었다. 할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촬영 노트를 꺼냈다. 30년간 영화 현장에서 메모했던 것들. 빛의 각도, 렌즈 선택, 구도 잡는 법.
이걸 수강생들과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다. 예전에 좋아했던 문샷의 빛. 그 빛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무대가 아니어도 카메라가 없어도 카메라 스위치를 켰다. 따뜻한 달빛이 나의 마음을 채웠다. 이 빛은 더 이상 나를 속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빛에 속지 않았다. 빛은 주는 것이지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은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62세 윤태식, 은퇴한 영화 촬영 감독. 지금은 복지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스마트폰 촬영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걸로 충분했다. 아니, 그걸로 행복했다.